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파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랑 역시 큰 변화는 없는데 조금 추가가 있어가지고 또 약간 좀 더 최근 트렌드를 여러분 present하는 거를 좀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모든 사이언스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케미스트리도 역시 이번에 커리큘럼 바뀌면서 좀 그쵸. 좀 바뀌었어요, 많이. 그쵸? 그래서 기존의 커리큘럼에서 뭐 컨텐츠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긴 한데 좀 문제 유형이랄까 이런 게 많이 변해가지고요. 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문제를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방금 보낸 파일에 있는 건데요. 보자. 아마 이거 처음 봤을 거예요. 왜냐면 요 토픽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물어보던 문제는 뭐 역사상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겁니다. 자, 이게요, 어떤 상태냐면은, 알파 파티클이라는 걸 썼대요. 알파 파티클 헬륨4라는 뉴클리어스인데, 이거를 뭐, 혹시 배워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괜찮아요. 어차피 이런 실험 형태의 문제가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알파 파티클을 막 발사했더니요. 그리고 thin layer of gold가 있을 때, path 1과 path 2에서 디텍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path 1, 2의 probability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y축에 숫자 있지 않고 그냥 이제 path 1이 굉장히 많고 path 2가 적네요. 이게 실제로 measure 해보면은 path 1이 99% 정도거든요. path 2가 그리고 1% 정도. 뭐 숫자를 왜 필요 없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대부분의 것이 path 1을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고 싶다. 패스 1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99%가 도착하는 위치가 여기라는 것이고요. 1% 정도가 여기에 도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파티클이라는 굉장히 작은 파티클을 발사해가지고요. 내 thin layer of gold에 쐈을 때 두 가지 위치에서 디텍션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요. 왜 이런 걸 하냐면은요. 이게 로더포드 익스페리먼트라는 건데요. 이 아저씨가 여러분의 컬렉션에 등장했을 거예요. 등장했을 것인데 막 그렇게 헤비하게 등장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살짝 나왔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름은 들어봤다 정도일 겁니다. 학교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아직 안 봤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물어본 건 최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그 아토믹 스트럭처에서요. 우리 그 오르비탈 아시죠? 오르비탈, 일렉트론이 1s2, 2s2 그거 배울 때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는 다 밝혀져가지고 이게 아톰 있을 때 일렉트론은 클라우드처럼 존재하는 것이고 썸 레벨이 있고 오비탈이 있고 1s2, 2s2, 2p6 뭐 이런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예전에 몰랐을 때 그거를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클리어스가 있잖아. 아톰을 봤을 때요. 뉴클리어스가 가운데 있죠. 저 가운데 뉴클리어스가 있고 그 주변에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있는 상태입니다. 뉴클리어스가 그 99% 정도의 매스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 정도의 볼륨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뉴클리어스는 볼륨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지만은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렉트론은 반대죠. 엄청나게 디스퍼스 있어가지고 볼륨은 엄청 커요. 매스는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매스로는 아톰 전체에서 1% 정도를 차지하지만은 볼륨으로는 99%를 차지한다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톰이고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연구를 더 많이 해가지고 저 일렉트론 클라우드라는 거 안에 오비탈이 있고 썸레벨이 있고 그쵸? 알죠, 그죠? configuration 그래서 1s2, 2s2, 2p6, 3s2, 3p6, 4s2, 3d10 이게 있는 건데 그거를 몰랐을 때 최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준 거야. 그러면요, 여기다가 내가 알파 파티클이라는 굉장히 작은 파티클 던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99%는 뚫고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요게
여기서 말하는 path 1이에요. 그리고 1%의 경우 하필이면 뉴클리어스를 딱 맞춰가지고 튕겨 나오는 게 있겠죠? 이게 path 2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든가 썸레벨 같은 거는 밝히지 못했지만 옛날이니까 다만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애톰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아톰의 그 물질 진짜 like part 그러니까 그 메탈 부분은 가운데에 집중돼 있고 99%는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atomic structure theory를 이제 아시면은 요 실험이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를 깨닫고 나면은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되게 별거 아니죠. 그래서 아톰이라는 것은 원래 빈 공간이 많으니까 뚫고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의 스트럭처를 보여준 최초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토픽이죠. 굉장히 쉬운 토픽이고 우리가 맨 처음 배우는 그런 건데 요 아저씨의 실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나오는 유형에서는 그냥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아저씨가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밝혀냈는가 라는 것까지 물어본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과학자 이름이라든가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해서 밝혀냈어요라는 게 나온다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당연히 팩트는 알아야 되고요. 팩트뿐만 아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로지컬 컨클루전 때문에 그 팩트를 알게 된 것인가까지도 공부해 두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딱 새롭게 등장이 있어가지고 이걸 따로 제가 좀 추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다면 원래 걸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파일 있죠? 원래 들었던 거 그걸 가보자. 이거는 조금 더 티피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 바뀐 커리큘럼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물어보는 거에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학교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아직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겠지만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기초적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본딩이라든가 폴라리티를 안 배웠으면은요. 뭐 근데 이거는 사실 IB 전에도 배우는 거라고 좀 아마 아실 거예요. 폴라라는 게 있잖아. 폴라는 물에 녹는 거죠. 하이드로필릭하죠.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성질은 폴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찰지가 없는 경우 논폴라 한 거죠. 약간 리피드 같은 거 물을 싫어합니다.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lecule이 있을 때 그 molecule의 charge distribution 봤을 때요. charge가 쏠려가지고 어떤 모lecule에서 한쪽은 약간 네게티브 charge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polar molecule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molecule의 charge가 없어. 그러면 non-polar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1번. Part of this molecule hydrophilic and part hydrophobic. Draw a circle around all of the hydrophilic part of the molecule. 이니까 여기는 자, 여기가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로젠 본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거꾸로 이 나머지 문제죠. 문제에서 안 물어봤지만 이 나머지 커다란 카본 체인 부분이 non-polar가 될 것 같아요. non-polar. 아니면 리필이니까 하이드로포빅이요.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은 저 COOH라는 위치가 칼복실릭 애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은 칼복실 그룹. 그래서 혹시 칼복실 그룹에 대해서 배워서 아신다면은 칼복실 그룹이 폴라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배웠으면은 어쨌건 OH가 있으니까 OH가 있으면은 하이드로젠 본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드로젠 본드 만들 수 있으면은 물에 녹겠죠. 왜냐면 워터 모lecule도 하이드로젠 본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물질인데 상당 부분 거의 90% 정도는 논폴라지만은 한쪽은 폴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그래서 이거를 small amount of acid 이거를요 place in water 할 때요. 그랬더니 dispersing to make a layer on the surface that is only one molecule thick. Explain why this happens.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polar part와 non-polar part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물속에다가 던졌더니 싱글 레이어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음, water surface 물 있어요. 내 물질을요. 아까 전에 저 물질을 좀 더 심플하게 그려보자. 그냥 논포도 채널 이렇게 할게요. 1, 2, 3, 4.
이렇게 그립시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논폴라한 리피드 파트, 그 여기 COH가 하이든 본드를 만들 수 있는 폴라 파트입니다. 그 나의 물질은요, 폴라인 부분과 논폴라인 부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를 물에 던져버리면은요, 저 폴라인 부분은 물에 붓는 걸 좋아하니까 붓고 싶을 거거든, 물에. 근데 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물에 붓고 싶으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폴라인 부분만 물에 닿고 나머지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 위로 솟아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H 부분이 폴라니까 폴라인 부분만 물에 닿으려고 하고 폴라이지 않은 부분 물에 안 닿으려고 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 위에 둥실둥실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olar substance라면 물에 녹을 거예요. 물에 녹는다는 것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의 그림에서 물이라는 것은 이 밑에 부분이잖아. 이게 다 물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water surface만 그린 거니까. 그럼 만약에 녹는 물질이라면은 이 밑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녹을 수 없어요. 녹을 수 없는 물질이야. 빼십니까? 그래서 기름이니까 물에 안 녹는 건데 물에 안 녹는데 저 끝부분은 폴라야. 그러니까 끝부분만 물에 닿고 끝부분이 아닌 것은 물을 피하고 싶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부분이 one molecule thickness라는 거예요. 여기가 one molecule thickness로 물 위에 한 겹 쌓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 위에 기름이 둥실둥실 떠 있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자세히 확대해 본다면 이렇게 서 있는 거지만 세로로.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라인 것과 논폴라인 것만 아시면은 그 친구들이 물하고 어떻게 반응할까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걸 보죠. 그랬을 때 2번 기계를 준비했답니다. 요 물 위에 저 기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한쪽에는 fixed barrel가 있고 한쪽에는 barrel가 움직여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벽이 고정돼 있고요. 오른쪽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누르는 중이랍니다. 그러면 점점 누르는 거니까 프레셔가 올라가겠죠? 좁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프레셔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프레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누르는 거니까 에리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 되죠, 그렇죠? 좁아지니까. 지금 얘네가 물 위에 떠 있는 건데 물을 눌려버리면 좁아지니까 면적이 낮아지니까 면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프레셔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잘 되는데 자 여기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누르는 거니까 좁아지는 거니까 좁아지는 만큼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 부분인데 그 정도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저렇게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겠죠. 이상하니까. 그것이 여기 문제네요. 왜 갑자기 저렇게 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생각해보자.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물 위에 지금 내 기름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누르는 거니까 누르다 보면 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프레셔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림을 돌아가 보자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누르는 거죠. 벽이 좁아지는 중이야. 벽이 좁아지는 중이니까 요 몰라큘과 몰라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누르는 중이니까 이렇게 가까워질 겁니다. 가까워질 것인데 자, 가까워지다가 가까워지다 보면은 도저히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르면 누를수록 지금 한쪽 벽은 고정돼 있고 여기는 고정돼 있고 여기가 지금 다가오는 중이거든요. 이게 푸싱하는 중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 친구들이 눌리고 눌리고 눌려가지고 서로가 딱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건데 서로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완전히 딱 달라붙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더 눌러버리면은요 이 친구들이 더 이상 one molecule thickness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꽉 찼으니까. 그죠? 그래서 꽉 찬 상태에서 더 구겨버리면요. 얘네가 아마 위로 올라갈 겁니다. 쌓이겠죠? 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레셔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발생하는 위치가 240인가 봐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냐면요. 240까지 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다가 240을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40까지는요, 이 친구들이 single molecule thickness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야. 완전히 좁아 터져가지고 딱 달라붙었겠지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버리면은 아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밀려가지고요. 그냥 서로 타고 올라가지고 쌓이고 막 엉망진창의 상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간 순간 갑자기 올라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상에서의 변화는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점이니까 8바 8투바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좁아지니까 하이 프레셔다. 여기는 이제 꽉 쳐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약간 더 올라가지고 서로 쌓이는 거다. 약간 pushing against each other 해가지고 약간 pushing upward 하는 거다. 그런 말이 되면 되겠어요. 음, 보시는데요. 자, 그 다음 거 보자. 2번. Solution of acid has a concentration of that much. Calculate number of molecule. 이거는 그냥 공식이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단순 공식. 그러면은 몰은 concentration 곱하기 볼륨이니까 이거 concentration이 0.0034몰 per 데시밀리터 큐브이고요. 곱하기 0.050 나누기 1000 데시밀리터 큐브. 이걸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러면 0.0034 곱하기 0.050 나누기 1000 여기 맞춰가지고 그러면 0.00000017 몰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1.7 to the power of 이렇게 써도 되고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될 것 같고요. 자, 문제의 답은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정인데요. 물어본 게 몇 몰인지가 아니고 몇 개인지 물어봤거든요. 몇 개인지를 답하시려면은 뭘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곱하기를 해야 되죠.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만큼. 그래서 1.7 to the negative 7 몰에다가 그리고 6.02 to the 10 to 23를 곱하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속지 마세요. 거기 6.02 to the 13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02에다가 17승 나오니까 지금 쓱빼기 지켜야 될 것이 하나 둘이니까 그냥 1.0 to the 10 to the 17 오라클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건 C샷이지만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2점이죠. 그래서 몰로고 하면 1점 깎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하시고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모를 해요. 이게 모라큘의 개수가 1.0 곱하기 11, 17승 개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어요. 누가 굳이 그렇게 세? 몰로서 훨씬 편한데. 그래서 거의 안 그러는데 가끔씩 문제 사기치려고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실험의 상황상 몇 몰인지 아는 것보다 진짜 몇 개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3번 문제에서 그게 필요하거든, 개수가. 자, 3번. 아까 전에 240cm 스퀘어의 면적이 있을 때가 애들이, 몰라큘들이 한 면적으로 싱글 thickness로 쌓인 상태였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얘네가 빽빽하게 꽉 차가지고 240의 공간을 차지하고 위로 쌓여 올라가지 않은 그 상태일 때 개수가 지금 1.0에 10에 17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큘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이걸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다시 나누기 그러면은 계산값은 한 2.4에 10에 15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모노큐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찾고 싶으니까 몰의 개수가 아니고 몇 개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겁한 함정으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의 목적상 모노큐의 개수를 몰이 아닌 것으로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블 체크하세요. 사소하지만. 왜냐면 이런 경우는
혹시 2번에서 잘못하면 3번까지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에러 캐리들을 인정하지만은 1점짜리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것인데, 자, 이거는 문제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 했냐면은, 보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이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두 개 다. 그죠? 다 아는 거였잖아요. 물론 폴라논 폴라지가 안 배우신 것도 있겠지만은, 보세요. 이제 필요했던 지식 보시면은, 아까 전 문제에서 그 아톰이 가운데 뉴클리어스가 있고 일렉트론이 있다는 그거 누구나 알잖아. 그죠? 그거는 아이비 하기 전에도 배우는 거야. 한 8학년이면 배울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리고 여기서도 폴라 논폴라만 알면 풀려요. 그리고 공식도 모율 계산, 그냥 나누기 곱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식 몰라서 못 푼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정답률이 높냐? 아니요, 안 높아요. 왜냐면 보다시피 좀 상황이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알고는 별거 아니지만 사실 시험 보러 갔는데 아비 파이널 시험 보러 갔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은요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생김새가?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실험 장치라든가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누구나 처음 보는 겁니다. IB를 2년 동안 배운 친구들도 시험 보러 가서 이거 처음 보는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냥 없는 거야.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 약간의 지식을 알아서 활용하시오가 최근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식이 몰라가지고 못 푸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에요. 뭐안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지식보다는 아는 건 아는 건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아는 것 중에 그거를 꺼내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게 그냥 익숙해지면 할 만하거든요. 어차피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SL 페이퍼에서 제가 빼온 거라 가지고 H 해주신 분들은 이거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근데 어렵지만은 어려운 거는 팩트가 어려운 건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아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그 감각을 익히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최근 트렌드니까 이걸 참고해 주세요. 커리큘럼 바뀌면서요. 페이퍼가 이런 게 생겼어요, 아예. 그러니까 원래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페이퍼 1B라는 걸 만날 거예요. 1B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정확한 디스크립션은 안 배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내겠습니다라고 그냥 설명이 있습니다. IB에 가시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당연히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과 당연한 거를 아는 것으로 많이 풀리겠지만은 이제 6점에서 7점 올라가는 그 바운드에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생각해 주세요. 아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가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고요. 요 이번 문제는 저희가 같이 보지 않을게요. 그냥 타이틀전이야. 별거 없어요.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이제 시간 되면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뭐 그냥 타이틀전인데 항상 요즘에는 실험 문제, 타이틀션뿐만 아니고 모든 실험 문제를 낼 때 uncertainty를 같이 물어봐요. 무조건. 그래서 그냥 계산해가지고 뭐를 구한다면 레이쇼를 구하고 이건 당연히 할 줄 아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몇 퍼센트 uncertainty가 있어가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요거를 섞거든요. 항상. 그래서 uncertainty에 대한 접근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또 장기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IA 같은 거 하실 때 IA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대로라면 되게 마지막 숙제인데 학교 커리큘럼 따라가지고 요거를 첫 학기에 이미 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언설텐트를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언설텐트를 이미 배웠으면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시험에서 이게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직 안 배우셨으면은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은 뭐 한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배웠다면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모든 실험 문제 무조건 넣거든요. 커리큘럼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건데 바뀌면서 그냥 무조건 실험 문제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 알아야 됩니다. 퍼센티지 언설턴티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고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사실 저를 이미 아시던 분도 많지만 혹시 저를 오늘 지금 처음 보신다면은 제 카카오를 드릴 테니까 카카오 추가하셔가지고 시험 유형 바뀐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공부하다 막히는 거라든가 뭐든지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9월 말에 개강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요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하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잘하시고 잘했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해요. 안녕.